요즘 더운 여름철을 맞아서 아름답고 또 멋있는 몸매를 위해서 또 방학을 맞아서 성형수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쌍꺼풀 수술 정도는 성형이 아닌 미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성형수술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이 증가하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 또 피해 사례까지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와 대처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의 윤미경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이 여름철 또 휴가철을 맞아서 이 성형수술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네, 그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이 되면서요, 어떤 기존보다 성형과 관련된 상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형외과에서는 미리 예약을 해두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 성형수술을 받지 못할 정도라고 하네요. 아, 네. 네. 자, 아무래도 학생분들은 또 방학이시고 또 직장인분들은 휴가철이시다 보니까 이 기간 이용해서 성형수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을 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네, 그 성형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성형과 관련된 광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성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성형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인식들이 많이 바뀌면서 성형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수술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 회복이라든지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도 성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는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주로 젊은 여성들이 받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남성뿐 아니라 그 연령대 같은 경우에도 10대에서 60대까지 소위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성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연령에서 성형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형수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자 관련 피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받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형 수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참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성형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관련 피해나 피해 접수 좀 늘고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성형수술과 관련된 상담 및 피해 구제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그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건수들을 보면 2007년도에는 1901건, 그리고 2008년도에는 1698건, 그리고 2009년도에는 2011건이 접수되었고요. 이런 상담에 따른 피해 구제 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64건, 2008년도에 42건, 그리고 2009년도에 71건의 피해 구제가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야기 나누는 동안 막 성형수술 관련 상담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전화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신 걸까요? 네, 저는 제 코가 좀 낮아가지고 항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 성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저보다 먼저 코 성형을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말하길, 뭐 요즘엔 실리콘보다도 귀 연고를 빼가지고, 코 성형을 하면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수술한 거기 찾아가 봤는데, 네, 그래서 저도 상담을 받고 귀여운 걸로 이용해서 수술을 했어요. 네. 그 수술을 받으신 후에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기신 걸까요? 네, 우측 귀에 연고를 사용해가지고 코 성형을 했는데요. 수술 후에 자꾸만 우측 귀가 간지럽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기다렸죠. 네, 그런데 뭐 몇 달 후에 귀에 염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염증성 외이 손실인가? 하여튼 아무튼 귀가 기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자, 그렇다면 그 수술을 받은 부위인 코는 괜찮으신 거고요. 네, 뭐 다행히 코는 괜찮은데요. 네. 뭐 귀에 연고를 사용하면서 코가 아니라 귀에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오히려 네. 갑자기. 예. 그래서 수술을 해준 의사에게 가서 따졌죠. 근데 의사 선생님 제 상태를 보시더니 뭐 가슴에 있는 연고를 사용해서 귀 형태를 만들고 예, 뭐 그럼 또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면요. 네. 예, 그래서 또 수술을 받았어요. 재수술을.
근데 귀 형태는 뭐 요즘 잡히지도 않고 오히려 귀 모양이 이상해지면서 딱딱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복부에 있는 피부를 이식 받아가지고 복부 흉터까지 생겼고요. 그래서 뭐 올 네. 여름 비키니를 입을 수도 없고 그 병원에서 분명히 말하기에 뭐 안전하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아니란 식으로 했었는데 귀 모양도 변하고 안 생겨도 대 상처까지 생기고 나니까 뭐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상대로 뭐 제가 이 피해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코를 성형을 받으셨다가 이 코 부위가 아니고 이제 다른 부위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신 그런 상담이신데 이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이제 성형 수술 시에 어떤 사용된 자가 조직 공여부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 대부분 이제 성형 수술은 주로 이제 성형 수술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수술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이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가 조직을 떼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할 때는 어떤 자가 조직 공여부 자체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로 어떤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보다는 피부를 이렇게 재건하는 재건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수술을 받은 병원 측을 상대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귀 연골 부위에 지금 감염이 발생한 사안인데요. 이 경우에 염증이 발생한 원인이 뭔지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귀 연골 부위를 사용을 했다면 그 귀의 일부 부위를 떼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간이 생기고 또 그쪽에 삼출물이 고이면서 어떤 세균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신 이후에 시기적으로 감염 자체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수술 직후부터 발생했는지 어떤 시간적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염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염증이 확인되면 그 부위에 이제 균배양 검사를 하고요. 또 절개 및 배농술을 해가지고 염증 있는 부분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알맞은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따른 뭐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염증이 악화돼서 결국 다시 재수술을 받는 이런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감염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대인 기피증, 뭐 정신적인 그런 고통 이런 부분까지도 호소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어떤 보상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대인기피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주관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요. 어떤 대인기피증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손해배상으로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어떤 감염으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갔던 추가 치료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또 흉터가 새로 복부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 복부에 대한 흉터를 이제 호전시킬 수 있는 흉터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귀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나는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위자료로 감안해야 되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듣고 계셨죠? 네. 네. 참고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성형수술로 인한 이제 부작용 피해를 입은 분의 상담까지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나 부작용의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은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이제 우리가 기형이 있었을 때 기형을 개선하는 어떤 재건 목적의 수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로 피해가 생긴 경우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접수된 이제 부작용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흉터가 생겼다거나 또는 뭐 화상이 생겼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 16.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이 성형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대칭이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뭐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양쪽 쌍꺼풀이 서로 다르다라거나 아니면 코 수술을 했는데 뭐 높이가 맞지 않다거나 이런 이제 비대칭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16.1%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상담하신 것처럼 수술 후에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한 건도 한 13.7%로 높은 경우였습니다. 그 외의 부작용은 주로 이제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라고 호소하시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보형물에 이상이 생겨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네. 이제 주로 턱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턱 부위에 이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 신경 손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수술 부위의 어떤 구축이나 구형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색소 침착이나 관련된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성형 수술이 이제 외모 어떤 그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인에 따라 만족도도 달라질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상당히 좀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이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부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는 만약에 이제 수술상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수술 후에 처치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형 수술도 일종의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은 수술의 어떤 방법상 하자가 없어도 부작용이라는 것은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특이 체질이 있다거나 또는 기왕에 어떤 질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내가 질병이 있다거나 특이 체질이 있다거나 하실 때는 담당 의사에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충분하게 상담을 하시고 또 수술 전에 그 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신 후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이 수술의 어떤 한계점,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들으셨다면 어떤 수술 동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보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성형 수술을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또 가장 또 고민이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이 광고만 또 믿고 불쑥 찾아가기도 참 불안한 감이 있는데 혹시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병원 선택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성형 수술을 받으실 때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고 어떤 의사한테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는 곳인지 아닌지를 우리 일반인들은 참 알아내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의 전문의가 수술을 해서 이제 개업을 한 곳인지 그리고 만약에 마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마취와 관련된 어떤 협력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여부 자체는 좀 중요한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와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에 성형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들어가셔서 병원명을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성형 관련 전문의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마취 과정에서 어떤 좀 큰 탈이 생기는 바람에 의료 사고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좀 마취과와 잘 이제 협진이 가능한 병원이 좀 더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보다는 당연히 이제 성형수술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실 수가 있으실 테고 자, 그 외에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성형 수술을 받고자 하실 때요. 먼저 지나친 기대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 구제를 하다 보면 소비자분이 생각했던 기대치와 또 의사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달라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 구제들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성형 수술의 결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이 수술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미용 목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병원마다 수술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필요한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수술의 한계점이나 부작용 발생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감안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증거 자료가 성형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지만 수술 전에는 미리 이제 사진을 좀 촬영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형 수술을 받은 뒤에 어떤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의사를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바로 재수술을 결정을 하고 빨리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조직이 안정화됐을 때 수술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름다움을 위한 성형 수술 때문에 자칫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윤미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